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뉴욕 증시 화요일장이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따가 2부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 체크를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해답은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가 간만에 좀 기지개를 펴주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된 만큼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서 미국 증시 보내온 시그널은 어떤 사인이었나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3대 주요 지수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다우존스 지수가 0.7%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1.6% 강세, S&P 500 지수 1.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런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또 지난주 많이 하락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이 기회를 틈타 들어오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히트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이 초록, 하락이 빨강이어서 초록불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1.5%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0.62%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M7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은 중국의 애국 소비로 인해 중국의 아이폰 1분기 출하량이 19% 감소하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최저 점유율을 기록한 탓에 좀 상승세가 다소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 달이죠. 5월 7일에 온라인 이벤트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에서 아이패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3%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00달러 선도 회복을 했는데요. 시총 2조 달러대로도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정규장에서 테슬라가 1.8%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실적은 잠시 후 시간의 거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부진했던 버라이즌, VG, 이날은 2.8%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펩시코도 실적 발표 이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PE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그럼 화요일장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1.85%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발표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은 9% 1년 전보다 감소를 하면서 2012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5%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이익이 40% 급감했을 것이란 예상보다도 더 많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만 보면 테슬라의 시간외 거래 주가 하락하는 게 맞지만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8%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은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에 진행되는 만큼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참 많았습니다. 그 기업들의 주가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제너럴 모터스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하면서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또 로키드 마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실적은 괜찮았지만 장 초반에 오르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자릿수의 상승률 11%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펩시코와 UPS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판매량이 가격 인상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UPS는 배송 물량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 또 전 세계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배송 물량은 적었지만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4%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만 양호하다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방금 보셨던 주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질 카레이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기업들이 자신감을 보인 걸까요? 일단 현지 시간 23일 오전까지 S&P 500기업 2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이 중 76%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IBM과 하시코프입니다. IBM이 미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하시코프를 인수할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IBM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0.16%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시코프의 주가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하시코프의 주가는 무려 1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로블록스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죠. 개인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이 JP모건이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반응을 했습니다. 3.8%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제조업 지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됐습니다. 4월 제조업 PMI가 49.9를 기록하면서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0을 하회한 건데요. 또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50을 기준으로 이 PMI 지수는 경기 확장이냐 아니면 위축이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50을 하회하면서 시장 예상치 51을 모두 하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조금 꺾이나 싶은 분위기가 도니까 20년물 국채금리가 4.5%대로 내려왔는데요. 국채금리의 하락이 시장 상승을 도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변동성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죠. 빅스 지수가 어제는 또 16이었는데 이날은 또 6%가량 하락하면서 15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다라는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좀 누그러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미국 경제가 화랑기를 보내고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높은데 그만큼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은 둔화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다이먼 CEO는 계속해서 금리가 8%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장을 보냈던 인물이었죠. 이날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흔들릴 뻔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좀 시장이 차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이먼 CEO의 발언 계속해서 그래도 예의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7%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배럴당 80달러까지 내려갔던 WTI가 83달러대로 올라왔고요. 금값은 다소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날도 0.45%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개장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자, 일단 간밤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일단 다시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 나왔고요. 또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4월 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0.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앞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던 CPI와 PPI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지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주문 감소와 또 완만하지만 고용 감소를 보고했다라고 시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4월의 PMI가 49.9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를 밑돌았고요. 보통 50이 넘으면 경제활동의 확대를 의미하고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PMI도 3월 54에서 4월에는 5개월 최저치인 50.9까지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그리고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4월에는 제조업 투입 비용이 1년 중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제조업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개월 중 3개월간 증가해서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비용 증가율이 3년 반 만에 두 번째로 낮았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산업 활동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초 모멘텀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 자체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간밤에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모두 5bp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일단은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지표가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26일에 연준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PCE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표와 관련된 소식들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불안하다면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도 중국 안에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비중도 확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소비 회복 기대감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중국 경제를 평가를 할 때 앞으로 더 좋아질 모멘텀들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대형주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BS의 전략가인 틸루말라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가계저축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비가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부문 실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블룸버그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중국 안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 안에서 다시 한번 소비뿐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와 같은 부분도 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체가 또 중국 경제 영향권 아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부진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이미 주가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 오히려 시간에서는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내용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2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9%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무려 56% 급감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분기 단위로는 최대의 감소폭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받아들였던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전해진 코멘트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에서도 더 저렴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늘려가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만큼 투자자들은 그 이후의 행보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현재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기술적 지지선으로 꼽혔던 $150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실적 보고나 컨퍼런스 콜 이후에 또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성장 둔화, 또 마진, 매출 감소와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앞으로 테슬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운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중 갈등에 따른 여파일까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속적인 소비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애플을 향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1분기 매출이 19%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빅테크 관련주들 장 초반에 모두 상승 출발할 때 애플은 홀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면서 중국의 비보나 아너에게 순위를 내주면서 3위까지 점유율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1년 전 고급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4위 판매자 화웨이의 매출이 5G가 가능한 메이트 60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시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도 애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다만 외신은 현재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기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6위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애플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이벤트를 공개해서인데요. 주가의 반전 모멘텀이 되어준 소식, 바로 내달 7일에 있는 이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까지도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더욱더 선명해진 OLED와 또 더 빠른 M3 칩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신제품과 관련된 소식 이달 내달 7일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에 선 반영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위주로 조금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쪽도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아니지만 67,000달러 선까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 시장 안에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는 2주 안으로 사상 최고치에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지난 3월이었죠. 74,0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반감기 직후 59,000달러까지 가격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신고가와 관련된 전망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이 맞물리는 골든크로스의 연출이 현재 코앞에 다가온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홀더들의 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74,00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이었고요. 월가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생생한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We're now starting to see an expansion of the rally. What we haven't seen and what investors are looking for is an expansion of earnings. As it stands right now for the first quarter of 2024, according to FactSet,
The technology sector is expected to grow earnings by 20% year over year, including a lot of those Magnificent Seven technology names. Communication services also has some names in the Magnificent Seven, is also expected to grow by 20% year over year. However, the rest of the S&P 500 is only expected to grow by 0.5% year over year. So that's what the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right now, not only in terms of earnings growth, but also what the Fed is going to do or not do for the balance of this year. I believe there is still room to grow for big tech. Unfortunately, the biggest of the big tech names, that being NVIDIA, doesn't report till May. So even if we have a couple of hiccups with respect to the other big tech names over the next couple weeks, NVIDIA can come to the rescue later in May, as they have tended to do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and a half.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와 함께 마켓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을 잘 소화해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큰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S&P 500도 1.2%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요 M7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들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번 섹터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되었던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9로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달성하긴 했습니다만은 50포인트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너럴 모터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펩시코, UPS 등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빅테크 기업 실적이 기대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이 이제 미국 메타가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 금요일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TSMC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 이 기대감들 과연 잘 받으실지 한 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테슬라는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예상 대비해서 소폭의 하회가 있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222억 불 예상 대비 213억 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56% 급감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6.6% 대비 5.5%를 좀 후퇴하긴 했어도 생각만큼 많은 후퇴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슬라 주가 자체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 오히려 이제 매매 차이에서는 사실상 반등세가 좀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에서는 대부분 자동차 매출 부분의 부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매출 수익 같은 경우에는 173억 불로 전년 대비해서 13%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7%, 그리고 서비스 및 기타 부분이 25% 상승을 하는 등 최근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인하함과 동시에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전반적인 자동차 수익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적 자체를 급변시키기에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분기 자동차 인도량도 전년 대비해서 9%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2년 이래 최대의 분기 단위폭 최대 감소폭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력 3,300명, 그리고 텍사스 인력 2,600명, 그리고 독일의 기가팩토리 약 400명을 이제 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4만 명 규모의 인력을 구성했던 테슬라가 10%에 가까운 인력을 해산한다는 것은 올해 이제 굉장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감한 거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테슬라의 주가들 앞으로 2분기 내 실적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또 특정 기업 외에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엔화입니다. 최근 이제 한미일 재무장관이 공동선언을 하게 되면서 엔화와 달러 그리고 원화에 대한 트레이드 캐리를 막고자, 그리고 이제 엔화 환율에 대한 부분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각국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 달러 환율은 155엔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사상 역사상 거의 최고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때문에 이제 당장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일본의 금융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이후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지금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최근 이제 유가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좀 확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소폭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분쟁이 계속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 대한 편파적인 판단,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핵 공격 핵카드 관련해서 언급을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핵 관련 종목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종목들이 이제 결국엔 또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북한에서도 핵 반격 훈련을 이제 우리나라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살펴보신다면 방산주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변동성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시점을 보았을 때 지금 현행 시점 대비 시장은 오히려 탄탄하고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매매는 자제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시장 그리고 장수 시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테슬라가 반등을 한 만큼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움직임이 있을까요? 국내 증시 영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슬라가 실제 자동차 매출 자체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소폭의 조정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 대비해서 견고한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급감을 대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회복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다코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군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동안 사실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와서일지 일단 어제랑 오늘 증시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는데 실적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뉴욕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네. 반등의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면서 이에 따른 과매도 구간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하루에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네. 사실 시장이 어떤 그 굉장히 좀 우려를 자아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그 하락폭의 한 70% 정도를 만회를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어제 실적이 발표된 뭐 GM이라든가 UPS라든가 스포티파이라든가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주가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장 마감 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낙폭이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역시 주가는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네. 이런 그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그런 이런 컨센서스들이 어떤 그 주가의 그 반등을 견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표예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경제 지표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간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4월 그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우는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그 뉴욕 증시의 어떤 그 상승세를 이끄는 그 주요한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3가지 이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시장 자체가 일단 과매도로 인해서 많이 낙폭이 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닝시즌과 함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냐 아니면 큰 그림에서 지표와 금리 인하 시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어떤 부분이 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어떤 그런 이런 그 슈퍼위크라고 그러죠. 네. 실적 이제 그 주요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의 매그니피션 세븐이라는 그 종목들 중에서 4개가 이번 주에 나온단 말이죠.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저는 실적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뭐 이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고 테슬라도 이제 장 마감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특히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네. 시장이 이에 대한 영향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주가는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는 조금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버슈팅의 국면에서 조금은 이제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뭐 테슬라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이제 향후의 어떤 계획들 2025년까지 이제 저가 라인을 늘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업의 방향성, 계획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이 돼 있는 만큼 일단 우리가 실적에 집중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줄줄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 발표됐던 테슬라의 실적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주가에 선 반영돼서일지 혹은 시장이 기다렸던 코멘트를 해줘서일지 일단 저가형 모델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왔는데 일단 테슬라 실적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시장에서는 조금 균일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해야 돼, 향후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테슬라의
정책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그 가격을 인하하면서 뭔가 이제 이제는 조금 그 가격 경쟁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천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은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향후 2025년까지의 어떤 저가 라인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에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다면은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측면,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그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게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그렇게 이제 저가 모델을 늘리고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어떤 실적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저는 좀 테슬라의 어떤 그런 향후 전망을 조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주가 면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실적까지 커버가 될 수 있을지는 분위기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됐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런 기업들의 당장의 실적보다는 네. 향후의 계획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적의 방향성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도 그랬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희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역시 이제 이런 속도죠, 속도. 이게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성장성 좋고 뭐 AI 어떤 이런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미래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합리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담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결국은 이런 어떤 실적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확인할 때 당장의 숫자보다는 앞으로 계획과 전망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현재 어떠할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등과 조정을 오가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2,550선대 초반까지 좀 밀렸어요. 이 변동성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TSMC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어떤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죠. 뭐 이미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이라든가 또 달러 초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의 악화로 좀 연결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장이 좀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은 어떤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코스피 같은 경우 201선이 좀 장중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게 결국 종가로 다 회복이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2,600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조금 이제 어떤 다시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하방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네. 이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반등의 연속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이제 반도체 주식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오늘 반도체 업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어떤 그런 그 반등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조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방 라인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반등 모멘텀을 체크해보자 설명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쪽 위주로 확인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등을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안에서도 외인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달러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놓고 봤을 때 외인들의 이러한 선택도 이해는 되긴 하거든요. 앞으로의 수급 현황 어떻게 파악할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두 가지 요인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이런 어떤 그 환차익을 노리는 네. 이런 어떤 그 매도세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어떤 그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사실 주도를 했던 부분들은 반도체라든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반영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늘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쪽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을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합쳐가지고 한 2주 정도 전부터 현물 시장에서는 한 2조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고 선물 시장까지 합치면 6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일정 부분은 차익을 챙기는 이런 형태의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다시금 시장이 좀 그 반등의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어떤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조금 이제 그런 그 매도의 완화 더 나아가서는 다시금 이제 매수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도 1,4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조금은 안정이 돼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그 오버슈팅의 국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서서히 다시금 이제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잦아들면서 네. 시장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인들의 매도 완화와 함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 지켜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위크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대거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앞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포인트 있을까요? 사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실적의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최근에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네. 그런 이제 그 노이즈 또는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수요 회복이라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우리가 몇몇 종목들은 앞서갔고 네. 주가가 너무 앞서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의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향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이제 뭐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코스피 시장 전체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굉장히 완만한 개선 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봐서나 연도별로 봐서 모두 이익 전망치의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아시다시피 역성장이 나타났었는데 2024년에는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앞두고 앞으로의 이제 주가 방향성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봐도 좋은 위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또 여러 업종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또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 이 중에 사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최근에 태양광이나 조선, 또 방산이나 원전 쪽에서도 어제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기존 주도주들 안에서의 움직임 또 앞으로 파악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좀 강했던 쪽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익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1분기 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 업종의 어떤 이익 추정치의 상향률이 네.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그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서두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결국 지금은 우리가 좀 이제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이제 그런 흐름이 꺾인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역시 좀 이제 시장에서 믿을 구석이 네. 실적적으로 좀 이제 이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그 우리가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실적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AI 반도체에 집중을 해 있을 때 뭐 좀 소외돼 왔던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도 최근에 실적과 함께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5월 증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5월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우리가 중요한 뭐 200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력을 지금 확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코스피 PBR이 지금 한 0.93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뭐 시장이 뭐 항상 아시겠지만 한 PBR 0.9배 수준은 항상 악재를 거의 다 반영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좀 극대화되어 있던 악재의 영향력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리스크 인덱스의 고점을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조금씩 이런 그 악재 일변도의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다시금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쪽을 보는 이런 흐름들이 좀 연출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의 3월 PC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실적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쵸. 최근 시장에서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또 호텔 레저라든가 뭐 음식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실적이 중요시되는 국면에서는 역시 실적 그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역시 이제 그런 쪽의 업종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는 네.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함께 주목하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인의 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미국과 중국 간에 끼어 있는 틱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두 국가인 만큼 서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 경쟁이 몇 년 전에는 관세 때리기, 무역 전쟁으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전쟁이 인터넷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명 인터넷 전쟁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낀 게 바로 이 틱톡. 쇼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틱톡 이슈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이 틱톡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단 사실 인터넷 전쟁의 시발점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서방국들의 SNS를 미리 차단을 했기 때문이죠. 중국 여행 갔을 때 카톡이나 또 유튜브가 안 돼서 당황하신 적 있거나 아니면 VPN을 좀 바꿔서 이용을 해보신 적 있죠. 그렇듯 중국은 오래전부터 서방의 SNS를 차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모회사로 둔 SNS죠.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겨냥하면서 인터넷 전쟁에 더욱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이 틱톡을 제재하려고 시도한 건 사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로 돌아갑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에 좀 수모를 당하고 나서 틱톡 금지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요. 지난 주말 미 하원이 틱톡 금지법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키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이 틱톡 금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뜻입니다. 사실 틱톡 금지법만 단독으로 통과된 건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통과가 됐는데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을 필두로 하는 인도 태평양 지원책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란 제재 법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틱톡 강제 매각, 일명 틱톡 금지법이 끼어 들어간 겁니다. 이 틱톡 금지법을 탐탁치 않아 하는 상원 의원들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원에는 적극적이라는 점을 노려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낸 게 됩니다. 물론 상원에서 이 틱톡 강제 매각, 틱톡 금지법만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따로 떼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다시 하원으로 갔다 와야 해서 그 현실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패키지 법안으로 상원 통과가 가능한 걸까요?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또는 24일에 상원에서 표결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상원 의원 중에는 기존의 틱톡 금지법에서 매각 시한을 6개월로 잡은 게 비현실적이다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이 틱톡 금지법이 수정이 되면서 시한을 9개월로 늘렸고요. 또 매각에 진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각 기한이 기존에는 6개월이었다면 이게 1년으로 증가하면서 상원 의원들의 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의 책상으로 만약에 이 법안이 올라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만큼 이 틱톡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틱톡이 가만히 당할 리가 없죠. 수정헌법 1조를 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부터도 틱톡 앱 푸시 알람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 지역 하원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금지 제재에 동참해달라라는 그런 알림들을 계속해서 보내왔던 틱톡인데요.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 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또 틱톡 유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수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수정헌법 1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틱톡 금지법이 무효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는 만큼 향후 행정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틱톡 금지법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틱톡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서 틱톡이 미국에서 떠나야 할 경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틱톡이 저 같은 30대에게는 좀 영향력이 작지만요. 10대, 20대까지에는 영향력이 좀 매우 큰 틱톡이 되겠습니다. 함께 그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틱톡 없이 살게 하려면 대학생들에게 매달 $59, 1년으로 따지면 $767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들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매출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맵 매출 점유율을 보면 틱톡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미국, 독일, 영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지출액 점유율을 봐도요. 틱톡이 12%나 가져가는 영향력이 큰 SN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매물로 나온다면 $1,000억, 약 우리 돈 138조 원에 달하는 매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138조 원, 옆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죠.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큰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자본력을 동원한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그 기업, 대기업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틱톡까지 인수를 한다면 안 그래도 대기업을 향해 반독점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틱톡을 중국이 팔고 싶어 할지도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틱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 또 7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고 $24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틱톡을 인수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각 실패로 미국을 틱톡이 떠나게 된다면 최대 수혜주는 메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최대 수혜 기업은 메타, 그 다음 수혜 기업이 알파벳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60%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틱톡이 금지되면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메타가 틱톡의 미국 광고 매출 55에서 60%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번스타인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있는데요. 메타의 릴스 또 유튜브의 쇼츠 중에서는 메타가 확연하게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오라클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오라클의 전체 매출에서 틱톡이 차지하는 비중 약 1%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수혜 기업이 메타로 밝혀진 만큼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로 $547 45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약 9%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정다인의 사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의 금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빠르게 상황 대처를 해야 하는 만큼 최대 수혜 기업이 어디인지 미리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벗어나더라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향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와 놓치면 안 되는 이슈를 체크해보는 일부 월스트리트 사인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들도 좋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코리아 마켓 사인즈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올 테니까요. 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